안녕하세요. 한시간입니다. 오늘 새벽에 출근 전에 수영장에 들려서 수영을 하고요. 근데 오늘 제가 좀 시간이 어중뛰게 가는 바람에 여기 UNI 센터가 매시 50분이 되면 50분부터 정각까지 쉬는 타임이거든요. 어중뛰게 가는 바람에 나오기는 좀 아쉽고, 그래서 그 풀에서 10분 쉬는 동안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풀에서도 움직이지 않고 오래 있으면 물이 차다 보니 한기가 올 수 있거든요. 있을 때는 몰랐는데 오늘 낮에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UNI 센터 수영장에 그 50분부터 정각까지 10분 동안 수영을 못하게 하는 시스템은 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오늘은 그래서 제가 오늘은 스피닝을 쉬고 일찍 퇴근해서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시간이 있다 보니 제가 요즘 읽고 있는 법정 스님의 제목 스스로 행복하라 앞에 서문을 읽어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법정 스님은 모두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해서 제가 여기 책 앞머리에 있는 법정 스님 소개글을 잠깐 읽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법정 스님은 1932년 전라남도 해남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자, 그대로 이제 책에 있는 대로 읽어볼게요. 한국 전쟁의 비극을 경험한 후 인간의 선 의지를 고뇌하다가 대학 3학년 1학기 때 중퇴하고 진리의 길을 찾아 나섰다. 1956년 당대 고승인 효봉선사를 은사로 출가했다. 같은 해 7월 삼위계를 받은 뒤 1959년 3월 통도사에서 승려 자운을 계사로 비구계를 받았다. 이어 1959년 4월 해인사 전문 강원에서 승려 명봉을 강주로 대교과를 졸업했다. 그 뒤 지리산 쌍계사, 가야산 해인사, 조계산 송광사 등 여러 선원에서 수선 안거했고 불교신문 편지국장과 역경국장, 송광사 수련원장 및 보조사상연구원장 등을 지냈다. 1975년 10월에는 송광사 뒷산에 직접 작은 암자인 불이람을 짓고 청빈한 삶을 실천하면서 홀로 살았다. 1994년부터는 시민운동 단체인 맑고 향기롭게를 만들어 이끄는 한편 1995년에는 서울 도심의 대원각을 시주받아 길상사로 고치고 회주로 있다가 2003년 12월 회주직에서 물러났다. 강원도 산골에 화전민이 살던 주인 없는 오두막에서 직접 땔감을 구하고 밭을 일구면서 무소유의 삶을 살았으며 2010년 3월 11일 입적했다. 이상 법정 스님 소개 글이고요. 스스로 행복하라 서문글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행복하라. 뜰하게 철쭉, 라일락, 자목련 등 여러 가지 꽃들이 한창 피어 있습니다. 더러 꽃 구경 안 가십니까? 세상 사는데 바쁘다고 해서 모른 채 하지 말고
1년에 한두 차례씩 피어나는 꽃들 앞에 서보세요. 꽃들은 저마다 자기 나름의 빛깔과 모양과 향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 피어있는 꽃들을 보세요. 저마다 자기 특성과 자기 모습을 지니고 유감없이 활짝 피어나므로 우주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꽃들은 다른 꽃들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다른 꽃들을 닮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저마다 자기 나름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라일락이 철쭉을 닮으려고 한다거나 목련이 진달래를 닮으려고 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모두 다 자기 나름의 특성을 한껏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기 내면에 지닌 가장 맑고 향기롭고 아름다운 그런 요소들을 마음껏 발산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위대한 교사입니다. 우리들에게 그냥 주어져 있는 나무나 풀이나 산 또는 강이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면서 또한 많은 것을 가르쳐 주는 훌륭한 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가까이 하면 사람이 자기 본래의 모습과 자기가 설 자리를 잃지 않습니다. 반면에 자연을 멀리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의 삶 자체가 부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회 있는 대로 자연과 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 말을 듣는 것은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고 생각하면 알 수 있는 일이지만 자연은 우리가 찾아 나서지 않으면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몫의 삶을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자기 몫의 삶, 자기 그릇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그릇에 자기 삶을 채워가며 살아야지 남의 그릇을 넘본다든가 자기 삶을 이탈하고 남의 삶처럼 살려고 하면 그건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저마다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 홀로 태어나듯이 저마다 독특한 자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닮으려고 하면 자기 삶 자체가 어디로 사라지고 맙니다. 제가 아는 집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그 집은 생활 수준이 중산층으로 아이들 둘의 내외 모두 4식구가 단독주택에서 살았습니다. 단독주택에 사는 데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집 주부가 불편하게 여기어 제법 큰 아파트로 이사를 갔답니다. 아파트에 살아보니 옛날과 비교해 그렇게 편리하더랍니다. 식사 문제도 그렇고 화장실 문제도 그렇고 모든 것이 편리해졌습니다. 나도 그 집에 한번 가보니 주부는 행복에 겨워했습니다. 자기네 아파트를 자랑도 하고 싶어 곧잘 친구들을 불러 모아 차도 마시며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그렇게 행복에 겨워하던 그 집 주부는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풀이 죽었느냐고 했더니 자기 친구가 새로 아파트를 샀다고 해서 가보았더니 자기 집은 그 집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에는 이렇게 한계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각기 삶의 조건이 다른데 그 삶의 조건이 다른 남과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불행을 스스로 자초하고 맙니다. 이것은 주택 문제만이 아닙니다. 입는 것, 먹는 것,
자녀 교육 문제도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삶의 조건이 다른데 왜 똑같이 비교를 합니까? 비교를 하면 불행해집니다. 자기에게 배당된 복조차 받아 쓸 줄 모르게 됩니다. 우리들 일상생활에서 내 분수를 모르고 내 처지를 모르고 스스로의 생활 조건을 모르고 공연히 남과 비교함으로써 스스로 불행을 자초한 일이 없었는지 이런 기회에 다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 몫의 삶에 감사하며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그릇에 넉넉한 줄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도 부질없이 남과 비교함으로써 내 인생은 그만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남의 소도구, 남의 그림자밖에 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일 수 있는 것은 자기 나름의 빛깔과 모습과 향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며 그런 모습으로 전 사회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꽃들을 보세요. 절죽도 있고 라일락도 있고 라일락이라 하더라도 보랏빛도 있고 흰빛도 있지 않습니까? 목련도 자목련과 백목련이 있듯이 저마다 자기 빛깔과 모양과 향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집 살림, 내 가족끼리 사는 현실은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것인 줄 아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빈 껍풀처럼 남의 소도구처럼 그렇게 살고 맙니다. 중략 두 가지 에피소드가 더 있는데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마지막 부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은 시시로 현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떳떳한 인간으로서 향상의 길로 보다 값 있는 길로 털고 나서야 합니다. 그때마다 내 인생을 내가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새롭게 살아갈 때 하루하루가 새로운 날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중략된 부분은 본문에 그대로 실어 옮기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